단국대 2011학년도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면접으로만 선발하다가 면접하고 논술 이렇게 두 가지 전형으로 다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논술 모의고사를 다시 제시를 하면서 시험의 유형을 밝혔습니다. 그래 500자 3개 분량인데 이 3개 분량인데 난이도는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1번에서는 개념적인 독해 능력을 파악을 요구하고 있고 2번에서는 도표 해석 능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그런 문제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개괄적으로 본 뒤에 단국대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안의 유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학 측에서 공개한 답안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떠한 방식인지를 철저히 익히셔서 시험장에 가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인데 다양한 시각 이야기하고 있다 이건 다 생략을 하고 문화의 관점에 대해 각각의 주제를 제시하고 해서 문제 1번에서는 개념화가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념화를 해서 그것을 명확히 설명할지 이 부분이 문제 1번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하셔야 될 점입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길을 지나다가 아무리 악한 도둑놈이라도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있으면 도둑질한 물건 옆에다 놓고 어린아이를 구해주기 마련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은 그것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성선설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의 명확한 개념화를 하라. 이게 문제 1번의 요구가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는 도표입니다. 그리고 도표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져오는 순기능과 역기능인데 이게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할지 말지 이제 평준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시장의 논리에 맡길 것인지 정부가 개입할 것인지 이것은 교육에 관한 보수와 진보 측 진영의 양쪽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수업 설명에 충분히 들어있는 만큼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혹시 한 번이라도 접근하지 못했던 학생은 자료를 요청해서 보수 진보 이것이 교육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주제죠. 임신 중절이고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고 이 논거를 활용해서 글을 작성하는 능력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자 3개 1번 개념화 2번 도표 3번 주장 이렇게 단국대 문제가 짜여져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시험장에 가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국대 측이 제시한 답안의 전개 방향 보겠습니다. 모범 답안 사례입니다. 여러분 읽으셔도 되지만 저와 함께 검토를 하면서 대학 측에서 요구한 바가 무엇이다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20세기 후반 쓸데없는 얘기 빼고 직접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시문 가에 대한 제시 답안입니다. 역시 쓸데없는 얘기는 읽으셨을 테니까 생략 한 채 여기서부터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명확히 개념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가 우수하다고 믿고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이다. 중국의 중화나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이 대표적인 예로 자기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함으로써 구성원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한다. 순기능을 썼습니다. 그렇죠? 개념화, 순기능. 그렇지만 지나치게 강조될 때 다른 문화에는 문제가 있고 이상하다는 편견에 빠진다. 상호이와 협조이기를 모색하는데 장애가 된다. 역기능 썼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요약서술이 됐는지 개념화, 순기능, 역기능 이렇게 정리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문화 4대주의죠. 타국의 문화에 대해서 자국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격지심을 갖는 겁니다. 다른 문화의 문화를 동경하나 추종하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후진국이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서 발견되는데 조선의 소중화주의나 영어지상주의 같은 태도이다. 이러한 관점은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해서 문화 4대주의가 갖고 있는 여기는 문제점, 그렇죠? 문화 4대주의 장점 없을 테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집중 서술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소중화, 영어지상주의와 같은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입니다.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역시 개념화에서 첫 줄이 시작합니다. 모든 문화는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 간의 우열, 잘나고 못났다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평가 이해하는 경향이다.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동제나 불교 및 이슬람의 예배 절차는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동제 무당. 그 다음에 불교 및 이슬람의 예배 절차가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다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보편적 윤리나 가치의 존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것은 보편적 윤리나 가치의 존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게 지나친 상대주의를 얘기하죠. 역시 한계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상대주의, 뭐 카렌족이 그 여성이 목에 링을 단다거나 혹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뭐 이런 것들 역시 그 지나친 상대주의의 그런 문제점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잠깐만 더 그 짚어보겠습니다. 카렌족입니다. 그 미얀마 태국에 거주하는 민족으로 목에 링을 걸고 다니며 수의 종류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뭐 이뻐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목이 무지하게 그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 여인들 중에서 바람을 피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남편이 가족의 목에서 굴렁쇠를 벗겨내는 벌을 준다. 낀 여인에게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받침대 효과를 벗기면은 목을 가누지 못해 고통스럽게 지내야 하고 심지어 목이 부러져 죽는다. 이것은 바로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문화를 그 제도를 고착시키는데 이 문화가 일조를 한다. 이것이 이제 그 건대 측 문제인데 건대 측의 출제 의도였습니다. 여기에서 그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두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상대주의를 인정할 것이냐, 혹은 일정한 보편성의 기초에서 그런 상대주의를 인정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그 문화 상대주의의 논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 수업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는 문화 상대주의 양면성이 될 것입니다. 그 대학 측에서 제출한 답안 사례 보겠습니다. 인류 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서로 다른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편견이 섞여 있는 근시안적 태도에 벗어나 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상호 주관적 자세가 필요하다. 주관적 자세란 말 대신 그 배타성을 버려야 된다. 이쯤 하면 더 좋을 뻔했죠. 가는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하게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며 우월하다는 이해야 됩니다. 조공무역을 통해 그들이 자문화 중심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이 주장하는 문화 방식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음을 통해 자문화 중심주의 비호혜성을 역설한다. 이 자문화 중심주의란 개념화가 들어가 있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 비호혜성, 그렇죠? 배타성을 역설한다. 나에서 보여주는 채말리는 주체적이지 않고 맹목적인 중화의 그 사상의 그 방점을 찍고 있는 문화 사대주의 역시 개념화 들어 있습니다. 중국의 비난을 두려 굳이 언문을 제작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타국 문화를 중시하는 관점은 자국의 문화 주체성을 익혀 의사소통 구조를 일방적 방향에 치우치게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요건 저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은 자문화 중심주의인데, 이 부분에서 아까 대학 측에서는 이것이 갖고 있는 또 그 자국 내에 어떻게 통합과 민족적 그 일체감을 고취시킬 수 있지만 이런 순기능이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답안지에 없다는 점 염두에 두십시오. 타국 문화를 중시하는 관점은 자국의 문화 주체성을 익혀야 의사소통 구조를 일방에 치우치게 한다. 제시문단은 식인종의 식인 분수가 그 자파테크족에서 일반적 보편적 가치를 멋대로 추구해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통해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들어 진정한 문화 이해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쪽 보면 역시 문화 상대주의를 일방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시에서는 설명에서는 이것의 또 그 한계점도 동시에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건대에서 제출한 답안을 볼 때 뭐 그다지 높은 수준의 평이한 정도의 수준이 그 우수 답안으로 뽑혔다는 것도 아마 시험을 볼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거창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적절한 논점에서 어떻게 개념화 작업 정도만 해줘도 대학층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준다. 이런 정도가 평가의 일반적인 그 성향이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문제 1번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발생시키는 순기능, 역기능이 이렇게 돼 있죠. 순기능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평준화 교육을 하는 거죠. 이쪽 우리나라로 치면 많은 개입이 있으면 바로 진보 역할입니다. 이건 나중에 그 다른 단원에서 반드시 한번 학습을 하세요. 교육의 공평성과 평등성, 개인의 자질, 그렇죠? 소외계층의 자질을 공평하게 개발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학습 기회를 보장한다. 다음에 이제 역기능인데, 이 역기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수 측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국가 개입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수월성 교육이죠. 특목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세우고, 왜 이렇게 국가가 개입하면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고 교육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됨으로써 시장이 그 전체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그 효율적이고 능률적 수업이 어렵다. 수월성이 어렵게 되고 그 분할이 발생 또는 자유로운 학습권이 저해가 된다. 그랬죠? 분할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또 다른 그러한 그 교육 집단이 만들어져서 그들이 어떻게 또 수월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계층과 이제 과거 그 국가의 테두리에서 머무른 이런 집단들이 계속 생기는 그러한 시장의 역기능이 있다. 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1과 자료 2 실증 자료가 나타내는 바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합니다. 이 국가 개입의 학교가 감소하고 일반계 특목고의 비중은 증가. 이게 바로 어떻게
교육을 시장에서 요구하는 바들입니다. 그렇죠? 수월성이나 이런 것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쪽을 찾고 그 비중을 두려고 하고 전문교육의 비중은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해도 감소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우리나라에서 고급 평준화 같은 국가 개입이 일반계와 전문계급의 분할, 보편교육과 고급교육 분할을 발생시키고 있다. 전자의 경우 전문계고와 일반계고의 격차 심화를 통해서 후자는 일반계고 가운데 특목고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 전문계와 일반계고의 격차의 심화, 그 다음에 일반계공에서 특목고 비중의 점진적 증가, 이 부분이 도표에서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됩니다. 제시문과의 상관성입니다. 가해논지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영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국가의 교육개입과 교육분할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교육개입은 보편교육 기회의 확대를 제공함 동시에 엘리트란 특별교육 역시 적용함으로써 보편과 특별교육과의 분할 현상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자 1과 2가 의미하는 바는 이상과 같은 국가의 교육 개입 및 분할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논지의 흐름이 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따라 사회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가져오는 순기능은 교육을 모든 사람이 필수화한다는 것이다. 또 개인의 사회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의무 교육을 받음으로써 평등성을 실현할 수 있다. 자, 이런 개념적인 서술이 요구됩니다. 이에 비해 역기능도 존재한다.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개인의 교육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될 것이고 또한 고급 평준화 정책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제시문과는 교육에 대해 국가가 개입함에 따라 교육의 분할이 강화됨을 설명하고 있다. 일리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증가 추세인데 전문계 고등학교는 감소 추세다. 의무교육이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는 않으며 전문계 고등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과거의 현황 1.5, 외고의 현황 2배, 국제고등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엘리트 중심적인 교육이 어떻게 분할되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분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서 3개 문단 정도에서 필요한 답만, 순기능, 역기능, 도표 분석 이런 정도로 명쾌하게 답만 적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임신 중절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그 반대 근거, 중립이죠. 찬성, 반대, 찬성, 중립, 찬성 이렇게 해서 요 논걸 어떻게 찬반으로 정확히 정리한 뒤 자기에 따라서 활용해서 일반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태아는 인격 생명권을 가지며 낙태는 범죄이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비난 등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낙태의 사유이다. 낙태의 준비 단계인 성간별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고 태아는 생명권을 가지며 낙태는 준살인이다 해서 그 임신 중절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 근거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절 참석하는 입장이 있죠. 낙태는 어차피 막아봐야 안 되는 비현실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미 사문화되고 있다. 입법의 이유는 성풍속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것이 낙태 그 자체가 실효성은 없지만 성풍속, 건전한 성풍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저 그 형식적으로라도 필요하다. 태아는 산모와 분리되어 독자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것은 태아가 산모에게 어떻게 의존적 생명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서 찬성 근거를 두고 있고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가 있다. 그래서 예외 사유를 둘 바에는 일반화시켜버려라. 낙태는 살인죄와 다른 가치를 갖는다. 역시 아직 중립입니다. 불법 낙태의 현실 등 원정 낙태 등을 포함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자라는 찬성, 그리고 중립 이런 논거들을 적절히 활용하라. 이것이 대학 측의 요구이고 특별히 새로운 논거를 추가 개발해서 쓰진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학 측에서의 설명입니다. 이것을 잘 분류해서 원활하게 활용하라. 이쯤에서 멈추시면 될 겁니다. 대학 측 답안입니다. 이 특징을 보십시오. 이게 아주 명쾌하게 쓰라고 명확하게 주장을 써라. 이 부분 명심하십시오.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다. 찬성의 핵심은 낙태가 여성의 선택권에 속한 만지를 주장하는 비해 반대론자는 태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데 있다.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을 유보하고 신명과 가치에 기초하여 낙태 합법화의 반대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해서 자신의 그 입장을 명확히 이쪽이 있는데 나는 합법화의 반대다 이렇게 해놓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명확히 답을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태아는 독립인격체로 생명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낙태의 합법화는 보호받아야 할 작은 생명에 대한 범죄, 살인행위이다. 합법화는 또 다른 낙태를 유발한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는 35만을 넘었다. 이유는 사회경제적으로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 등이라다. 결국 낙태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된다. 합법화하면 개인 사정이나 상황을 이유로 이것이 어떻게 본물처럼 터져나갈 것이다. 낙태 위험과 후유증이다. 자료에 따르면 낙태에 사망하는 산모는 7만 8천 명이고 후유증도 심각하다. 낙태는 산모 본인뿐 아니라 저출산으로는 국가적 위기를 악화시킨다. 이 같은 근거로 합법화에 반대한다. 낙태를 합법화한다면 기왕에 범람하는 생명경치 품주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사는 지름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존엄의 회복은 생명 하나를 존중하는 데 시작된다. 바로 명쾌한 주장, 근거, 그리고 다시
자신의 주장을 보다 분명히 강화하는 방식의 답안을 요구한다. 이 부분 명심해서 3번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답안입니다.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 가에서 설명하는 즉 기본적으로 태아는 천부인권을 가진 독립인격체이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에 해당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임신이거나 산모의 건강과 관련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 합법화를 한다라는 제한적 단서 규정을 달고 있습니다. 꽤 세련됐죠. 물론 나의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임에도 낙태가 어렵거나 가마에 제시된 바와 같이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이나 유 관련 사회적 지원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런 면이 있다. 그렇지만 주장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렇죠. 글을 꽤 탄력 있게 쓰는 학생의 글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낙태 합법화가 아니면 육아환경의 복지와 경제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좀 더 명확히 써야 됐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낙태 합법화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육아환경의 복지와 경제적 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타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분명했을 것입니다. 낙태는 사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윤리적 문제뿐이 아니라 산모에게 신체,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고 도덕적 차원에서도 준법 의지를 악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문장 끊어야죠.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또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낙태는 정당한 사유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금지해야 된다 해서 역시 논거의 활용이 좀 더 탄력적인 글을 썼지만 논거의 활용이 아까 대학식 답안보다는 분명하지 못했던 그런 답입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 3번에서는 자신 문제를 제기하는데 주장을 분명히 하신 뒤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쓰고 맨 마지막에 다시 매듭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